안녕하세요. 이어서 도커의 사용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되게 수많은 걸 알아야 해요.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되게 많죠? 몰라도 되는 게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알면 더 좋습니다. 도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도커는 리눅스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안에 배치시키는 일을 자동화하기 위해 시작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개발해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되게 신속하게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도커입니다. 자, 이번에 먼저 알아볼 거는 여기 이렇게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만들 것은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즉, 여러 사람들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서버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은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에 응답하는 애플리케이션,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이 서버 컴퓨터는 어떤 구조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까요? 서버의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설명드릴 것은 3티어 아키텍처입니다. 이 3티어 아키텍처는 이제 서버의 역할에 따라서 3개로 구분한 것인데요. 서버를 분할함으로써 특정 서버의 부하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웹서버가 동적인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동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애플리케이션 서버, AP 서버에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DB 서버에 요청을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서버의 역할을 부여를 하고 분할을 한 것이 3티어 아키텍처고요. 이 서버의 의미는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에 대한 응답을 주는 컴퓨터 또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 3티어 아키텍처에서 웹서버, AP 서버, DB 서버는 각각 어떤 프로그램 단위로도 구분할 수 있고 어떤 컴퓨터 장치 단위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서버를 어떻게 나누고 조합할지는 설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세 가지 서버를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구축해도 되고 다른 컴퓨터에서 구축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웹 서버와 AP 서버는 하나의 컴퓨터로 구축할 것이고 DB 서버는 다른 공간에 구축을 할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웹 서버와 AP 서버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컴퓨터 안에 두 개의 서버가 즉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에도 어떠한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먼저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deploy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raditional deployment, virtualized deployment, 또한 container deployment. 먼저 이 deployment는 배포라는 용어인데요. 배포란 무엇이냐?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
애플리케이션에 기능을 추가하고 개발하려면은 개발자가 자신의 PC에서 먼저 개발과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정된 코드를 서버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서버에 반영하는 것을 배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맨 왼쪽 트래디셔널 디플로이먼트, 전통적 배포를 보시면은 오래전부터 쓰이던 방식입니다. 물리적인 컴퓨터 하나에 그냥 여러 개의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의 윈도우 PC에다가 하나의 PC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게임 아니면 어떤 메신저 그런 것들을 되게 다운받고 실행시키잖아요. 이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일 시스템이라면 이제 단일 프로그램만 돌린다면 이걸로도 무리가 없을 텐데요. 이 방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자원을 빼앗거나 간섭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 프로그램이 어떤 성능을 독점할 경우에 다른 프로그램들의 성능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물리 서버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의 자원의 한계를 어떻게 자르거나 정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리소스 할당에 문제가 있던 거죠. 자원 할당에.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그냥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니까 그럼 여러 개의 컴퓨터에다가 나눠서 실행시키자 또 있지만 이건 되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개의 컴퓨터를 또 구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나온 기술이 그 옆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가운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상화 배포인데요. 가상 머신을 기반으로 배포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이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용어들, 동그라미 친 용어들이 뭔지 몰라서 좀 되게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하이퍼바이저. 이 하이퍼바이저는 하나의 시스템 상에서 가상 컴퓨터를 여러 개 동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소프트웨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앱을 그냥 앱은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빈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과 관련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감싸고 있는 이제 버추얼 머신, 이게 가상 머신인데요. 먼저 가상화는 이제 단일 물리 서버의 CPU에서 여러 가상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가상화를 사용하면은 이제 VM 간에 각각 실행된 애플리케이션을 격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격리를 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간 보안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가상화를 사용하면은 하나의 물리 서버에서 보다 리소스를,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를 여러 개를 구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또 절감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버추얼 머신은 가상화된 하드웨어 상에서 자체 운영체제를 포함한 모든 구성 요소를 실행하는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이때 각각의 VM 안에 있는 운영체제를 게스트 OS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런 여러 VM들을 포함하는 원래 물리 서버의 이제 운영체제는 호스트 OS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이 분명 전통적 방식보다는 효율적이지만 가상 머신마다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운영체제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한 것이 그 또 옆에 있는 컨테이너 디벨롭먼트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먼저 왼쪽에 있는 Virtual Deployment와 이제 차이점이 게스트 OS가 없어졌죠. 이로 인해서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바이저가 컨테이너 런타임이란 걸로 변경이 되었어요. 컨테이너는 VM과 유사하지만 이제 격리 속성을 완화하여 애플리케이션들이 운영체제를 공유합니다. 호스트 OS를 공유를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컨테이너 동작 방식을 OS 커널을 공유하는 가상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컨테이너는 VM과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동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감싸서 어디서든 쉽게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필요한 게 컨테이너 런타임이고요. 컨테이너 런타임은 이제 컨테이너를 쉽게 내려받거나 공유하고 구동할 수 있도록, 작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물론 이 컨테이너 런타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도커입니다. 이렇게요. 이러한 컨테이너에는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인 CPU, 메모리 등의 자원도 할당이 되고 그러므로 이제 격리된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는 이제 컨테이너라는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컨테이너의 장점을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민한 애플리케이션 생성과 배포. 버추얼 머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이 보다 쉽고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지속적인 개발, 통합 및 배포. 안정적이고 주기적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를 해서 배포할 수 있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롤백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과 운영의 관심사 분리. 배포 시점이 아닌 빌드, 릴리즈 시점에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인프라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 개발, 테스팅 및 운영 환경에 걸친 일관성. 노트북에서 하든지 간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구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환경까지 감싸져 있는 게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프로그램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및 OS 배포판 간 이식성. 우분투나 레드햇 또는 코어 OS, 센토OS, 온프레미스 여러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동일하게 구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환경에서도, 다른 환경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용어들을 조금은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